자, 오늘 변이하고 자연 선택 갈 거야. 아주 빠르게 갈 거야.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요 화면에서 보는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도 이건 다 배워서 아주 빨리 갈 겁니다. 단어만 설명해 주려고 그래. 같은 종에서 개체사에서 형질의 차이. 형질이 뭐야? 단어 집중이야. 단어. 형질이 뭐야? 형질. 겉모습을 형질이라 그래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키. 형질은 뭐 있어? 대표적으로 키 형질이야. 키. 키 형질이야. 형질. 키. 선생님 키가 크지? 됐어? 한준이 키가 작지? 됐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어때? 형질. 겉모습 뭐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 쌍꺼풀이 있어. 이게 우리 상준이 쌍꺼풀이 없네? 그 쌍꺼풀은 형질이야. 알겠니? 그 형질의 차이를 우리 뭐라 그래? 변이라 그러는 거야. 형질의 차이가 변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의 키가 차이가 난다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변이. 쌍꺼풀이 있다 없다가 변이. 알겠니? 그래서 형질의 차이를 말한다고 변이라고 하는 거야. 자, 변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라는 거지. 변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키가 차이가 나고 나는 쌍꺼풀이 있고 쌍둥이는 쌍꺼풀이 없는 이유가 뭐야? 그 변이 차이 말하는 거야. 변이. 됐니? 형질의 차이가 변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질 차이가 나는 건 뭐야? 그 변이는 키, 쌍꺼풀, 그 다음 뭐 있을까? 귓볼, 혀를 말 수 있다 없다, 피부색 이런 변이는 개체가 갖고 있는 뭐의 차이야 되는 거야? 유전자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다 달라? 유전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 차이야. 유전자의 차이. 유전자 차이야. 유전자가 다른 거야. 유전자가 다른 거야. 됐어요? 유전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그렇지. 봐봐.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받아야 되겠지. 부모한테 유전자를 받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로는 엄마한테 라지 하나, 아빠한테 라지 하나, 엄마한테 라지 하나, 스물 하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손한테 뭘 받아? 아빠한테 라지를 받고 엄마한테 라지를 받아서 이렇게 라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유전자. 이거 글로 쓰면.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는 거야. 근데 돌연변이는 뭐냐라는 거지.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지. 부모한테 없는 이상한 유전자가 하나 뿅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B 하나 A 하나 이런 식으로 B가 없잖아 부모한테. 근데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걸 뭐라 그래?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돌연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성생식이라는 게 뭐야? 부모한테 유전자 하나 받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유전자 하나를 받는 거야. 각각. 됐니? 그래서 유성생식은 유자가 있을 유자야. 성은 성자야. 그러니까 성에 구별이 있는 것들,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낳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유성생식이라고 하지. 그럼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면 다양한 조합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여기서 부모한테 뭘 받아? 라지를 받을 수 있고 부모한테 뭐 받아? 라지 스몰을 받을 수 있고 부모한테 뭐 받아? 스몰을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라지 유전자, 라지 스몰 유전자, 스몰 유전자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받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이겠지. 무성생식은 그냥 뭐가 돼야 돼? 이제 하지 말자. 이제 말 안 해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차이를 통해서 돌연변이나 다양한 조합으로 자손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쟤는 뭔데 또 네모냐?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여기 있네.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한테 나타나. 그럼 쟤는 뭐야 돼? 돌연변이겠지 뭘. 부모한테 없던 게 나타나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내가 하나도 안 닮았어. 알겠니?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다고. 알겠어? 그럴 때 뭐라 그래? 주워 왔나? 이러면 안 돼. 알겠니? 나 입양한가? 이러면 안 돼. 알겠니?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뭐라 하면 되겠어? 나 돌연변인가? 이러는 거 알겠어? 난 돌연변이네. 부모한테 왜 비울었어? 돌연변이야? 돌연변이야? 자, 그래서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타나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 주워 왔나? 나 입양됐나?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지원아, 엄마 아빠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어? 다행이다. 그래서 안 닮았던데? 내가 형기 어머님을 뵀는데?
안 닮았던데? 알겠어? 돌연? 됐어요? 자, 갑니다. 빨리 가자. 유성 생식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요. 그럼 다양하죠. 다양한 생세포가 형성되고 암수 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돼서 다양한 자손이 태어나죠. 뭐 이런 건. 자, 갑니다. 오,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칼라면 좋은데 우리 책은 칼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지? 이거 기출픽인가? 이 기출픽이란 책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거야?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 중 여기서 다양한 변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애벌레인데 칼라야 하얀색 애벌레, 까만색 애벌레, 녹색 애벌레 이렇게 같은 종에서도 여러 가지의 형질이 뭐라 해서 겉모습. 그러니까 여기에 색깔이 아주 다양한 애벌레가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어디를 지나다녀? 아, 요 나뭇잎을 기어 다니는 모양이야. 그러면 이 천적으로부터 하얀색이나 검은색들은 어떻게 돼야 돼? 눈에 잘 띄지? 그래서 천적한테 다 잘 잡혀 먹는 반면에 무슨 색을 띈 거야 이게? 녹색이야. 그럼 녹색을 띠고 있는 요 애벌레들은 천적한테 잘 잡아먹히지 않겠지? 그러면 저 애벌레들은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이 교배돼서 계속 새끼를 낳다 보니까 살아남은 개체 형질, 즉 누구? 주로 녹색의 색깔을 띠는 애벌레들이 대부분 살아남고 하얀색이나 검은색을 띄었던 저 애벌레들은 뭐가 된 거야? 멸종되었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떤 원리냐라는 거지. 즉 아주 다양한 변이, 색깔이 아주 다양한 변이 중 여기 있는 거야. 환경에 적응에 유리한 거, 환경에 유리한 형질인 거야. 그러니까 지가 노력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적합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노력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내가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형질을 가진 개체보다 더 많이 살아남았어. 됐니?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되는 이 과정은 네가 노력한다고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디 가냐? 네가 노력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환경이 뭐 해야 되겠어? 나를 선택해줘야 살아남는 거야. 알겠니? 진짜 환경이 나를 선택해야 니들이 살아남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정말 유명하거나 내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선생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학원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뭐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들 뭐라는 줄 알아? 대부분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90% 뭐라 그래? 운이 좋았어요 그러는 거야. 자기는 노력을 조금 했는데 운이 좋았다라는 거지. 알겠니? 자기가 우연히 뭐 하고 있었어? 뭔가를 개발하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 환경이 갑자기 내가 개발한 물건이 필요로 한 현상이 나타난 거지.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것들. 알겠니? 그냥 대표적으로 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돼야 돼? 전 세상에서 어떻게 돼? 카카오 같은 메시지. 됐니? 그 다음 뭐 있었어? 페이스북 우연히 만든 거야. 알겠니?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알겠니? 하버드 대생들끼리 뭔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환경이 어때야 돼? 그런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마침 하버드 애들만 쓰고 있네? 야, 왜 하버드만 쓰지 말고 우리가 같이 다 쓰자. 그러자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뭐야? 환경이 너를 선택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재수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사회 나가거나 대학교 가면 예의가 있어야 되고 항상 어디 가서 인사 잘 해야 되고 알겠어? 내가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항상 빠릿빠릿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야. 왜 그래? 환경이 나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야. 아, 저 친구 매우 예의 발라. 아, 저 친구 굉장히 행동이 빠릿빠릿해. 아, 저 친구. 그럼 누군가가 어떤 일에서 누군가 필요로 할 때, 아, 이왕이면 걔가 필요해. 걔가 좋겠어. 걔 행동이 좀 빠릿빠릿해. 이왕이면 걔가 좋겠어. 아, 이왕이면 걔가 좋아. 왜? 아, 얘가 예의 발라. 아주 예의 바른 애 있어, 걔. 근데 걔가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예의 바른 애가 좋겠어?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가 좋겠어? 예의 바른 애가 좋지. 같은 능력이 있다면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좋겠어? 입에 맨날 욕 들고 다니는 놈이 좋겠어? 아직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굉장히 많은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여러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근데 대학교 가면 대부분의 능력치는 비슷하단 말이야. 고등학교는 능력치는 조중달중 하잖아. 근데 대학 딱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은 대부분 다 비슷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누가 선택돼? 예의 바르고 말 이쁘게 하고 게으르지 않고 빠릿빠릿한 아이들. 그런 애들이 선택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런 애들이 대학에서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직장에도 그런 애들이 더 잘 가게 되고 그런 거란다. 알겠니? 뭐 한 거야? 자연이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다만 너희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자연이 또는 그 환경이 필요한 뭘 가지고 있으면 돼?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인간에서는 예의 발라야 되고 인사 잘하고 다녀야 되고 항상 빠릿빠릿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거야.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손이 진화하는 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자손이 뭐 하는 거야? 말 잘못하는 것 같은데? 환경이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직 너희들은 선생님 말해줘봐야 몰라. 나중에 너희들 좀 더 철들면 알아. 아,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내가 성공한 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건, 내가 뭔가 성공했다,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사회적 위치가 높다, 이런 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선택한 거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정말 대단히 많이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 되게 겸손해. 자, 가겠습니다. 자연 선택의 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네요. 내성 있는 세균.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쉽죠. 내성이 있는, 자, 일단 단어 먼저 설명해 줄게. 항생제 모르는 친구도 가끔 있더라. 항생제. 단어 뭐야? 항생제. 균을 죽이는 약. 그래서 균을 죽이는 약을 전부 다 뭐라 그래? 항생제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서 균을 죽여왔지. 됐니? 우리가 항생제가 지금 만들어진 건 한 100년 조금 넘어. 알겠니? 100년 좀 전에 항생제를 사용해서 균을 계속 죽여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이 진화되듯이 아이고 세균들도 진화했어.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항생제의 내성이 어딨어? 있는 균. 어떤 거야? 아, 내가 까만 거.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균이 어쩌다가 발견이 되는 거야. 항생제에 이제 내성이 있어. 그럼 얘는 뭘로 죽지 않겠다는 거야? 항생제로 죽지 않겠다는 거지? 얘는 항생제로 안 죽어. 얘는 항생제로 안 죽는다고.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그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은 살아남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것들은 다 죽었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항생제 내성 있는 애들 살아남지. 그리고 또 항생제를 또 투여해. 이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이구,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것만 살아남겠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것만 살아남겠지. 왜 그래? 이 자연 선택한 거야. 누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건 항생제로부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것들은 싹 다 죽어서 멸종당해 버렸겠지. 됐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것만 살아남겠죠. 이게 대표적인 자연 선택의 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선택의 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예죠.
알아 뭐 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또는 저가세포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 전에 이거 한번 설명했는데 그때 지원이가 없었어. 지원이가 없었으니까 잠깐 우리 지원이를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걸 설명하려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원아, 남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이라는 거 들어도. 그리고 여러분들 서술형 쓰거나 학교에서 무슨 수행 평가할 때 이걸 할 확률이 제일 높아. 이 단원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정상 적혈구는 둥근 모양이야. 됐어요? 그래서 정상 적혈구는 이게 헤모글로빈인데 이 헤모글로빈 한 분자당 됐니? 산소 있지, 산소. 산소를 약 4분자까지 운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적혈구의 주요 기능이 누구야? 산소 운반 기능이야. 그러니까 적혈구는 내 몸에 산소 운반 기능을 하는 애지, 주로. 알겠어요? 산소 운반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적혈구가 망가져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해, 기역자. 알겠니? 그래서 기역자 모양을 해서 이 이름이 남모양이라 그래. 우리 배는 낫. 알겠니? 그래서 얘가 남모양 적혈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남모양 적혈구는 이 산소 운반 능력이 거의 없어. 한 분자도 채 안 돼. 한 분자? 될까 말까 해. 알겠니? 그럼 이런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상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산소 운반 능력이 어떻게 돼 있어? 아주 떨어지겠지. 그럼 삶이 어떻게 돼? 너무 불편하지. 왜?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주 엄청 심한 빈혈이야. 어지러운 거야. 항상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로 걷질 못해. 우리가 정상적으로 속도로 걸려면 이 몸에서 뭐가 공급돼야 돼? 산소를 소비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산소를 소비하니까 뇌로 산소가 거의 안 간다고. 걷다가 어떻게 돼? 픽 쓰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누워있는 애들이야. 누워있거나 기어다닐 정도로. 그럼 삶이 얘네들이 편해, 불편해? 매우 불편하지. 유리해, 불리해? 매우 불리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정상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삶이 편안하고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 되게 불편한 거야, 삶이. 그런데 됐니? 말라리아를 설명해 줘야 돼. 말라리아. 그럼 말라리아가 뭐냐라는 거. 어디냐 말라리아. 말라리아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말라리아 원충은 저기부터 봐. 말라리아 원충은 어디에 있냐면 모기한테 있어. 모기. 모기도 그래야 돼. 됐니? 모기. 모기야, 모기. 말라리아 원충 모기인데 됐어요? 모기도 그러잖아. 됐어요? 이게 말라리아, 모기야, 모기. 근데 이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애는 모기한테 기생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말라리아 원충은 모기에 기생하는 거야. 모기에. 모기에 기생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말라리아 원충을 가진 모기야. 근데 이 모기가 누구를 물어? 이 모기가 누구를 물어? 누구를 물어? 누구를 물어? 누구를 물어? 누구를 물어? 사람을 문다고. 그래서 뭐 뽑아가? 모기가 뭐 뽑아가냐? 그렇지. 사람의 피를 뽑아가겠지. 이렇게 쭉. 됐니? 이때 여기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이 요 피 타고 사람한테 침투하는 거야. 이렇게.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한테 침투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모기에 안 물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이제부터 중요해. 뭐야? 저 말라리아 원충이 어디에서 기생하냐면 적혈구에 기생해. 그래서 저 말라리아 원충이 어디 가서 이 적혈구에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가서 얘가 증식을 하는 거야. 증식을. 그럼 우리는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적혈구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적혈구가 다 파괴되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말라리아라는 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다는 소리고 얘가 적혈구에서 기생해서 내 적혈구를 다 파괴하는 거란다.
알겠니? 그러니까 어디 가면 모기가 물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일본 뇌염 모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비슷한 원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를 안 물리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자, 간다.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지, 내 몸에. 근데 남모양 적혈구에는 이 말라리아 원충이 기생할 수가 없어. 여기는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는 왔는데 적혈구에 됐니? 말라리아 원충이 기생할 수가 없어. 왜? 적혈구가 너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말라리아 원충이 기생할 수 없어. 그럼 봐라. 정상인들은 이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걸리지. 근데 남모양 적혈구 환자는 모기에 물려봐야 어떻게 돼? 말라리아 걸려, 안 걸려? 안 걸리는 거야. 알겠니? 그럼 분명히 누구의 삶이 유리하고 누구의 삶이 불리했어? 얘가 삶이 유리하고 얘 삶이 분명히 불리했지. 됐니?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느 지역? 말라리아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이 지역에 딱 가니까 와! 됐니?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이야.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분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분리한 거야. 왜?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돼? 죽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말라리아에 안 걸려. 알겠니? 말라리아 안 걸려. 그래 얘네들은 어떻게? 유리한 거야. 됐니? 그럼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 가면 정상인들의 삶이 유리해. 말라리아 남모양 적혈구 환자들이 유리해. 남모양 적혈구 환자들이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정상인 대비 말라리아 환자를 가진 환자들의 비율이 뭐 하는 거야? 매우 높은 거야. 왜 높은 거야? 많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정상들은 죽는데 말라리아 환자들은 안 죽으니까. 말라리아 환자들의 비율,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은 안 죽으니까. 됐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줄게. 저 중동이라는 국가에 가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남자 1명이 여자 4명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거 되게 힘든 일이야. 알겠어요? 4명하고 결혼해 살아야 돼. 왜 그러지? 그렇지. 남자 비율이 여자 비율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거야. 반대로 하면 여자 비율이 여성의 성비가 남성의 성비에 비해서 월등히 뭐야? 높은 거지. 왜? 태어날 때 여자가 많이 태어나서야? 설마. 태어날 때 여자가 많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지? 같은 비율로 태어나지만 남자들은 많이 죽는 거지. 그 동네는 수많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거든. 알겠니? 그게 중동은 12살만 돼도 군대 가야 된대. 12살만 돼도 군대 가야 된대. 그럼 군대 가면 남자가 가겠지. 남자들이 죽잖아. 그러니까 성비가 안 맞는 건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남자들이 죽어서 그런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태어나는 양이 더 적어. 근데 문제는 말라리아 지역에 가면 말라리아 이럴 애들이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 가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은 안 죽어. 근데 정상인들의 비율이 다 죽어 많이 죽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됐네? 그러니까 이 환경에선 누가 삶이 유리한 거야? 얘가 유리한 거지. 됐니? 자연이 누굴 선택한 거야? 얘를 선택한 거라고. 자연이 얘를 선택한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 지금 방금 전에 들은 대로야. 그래서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 여기가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지?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매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거야. 왜 그래? 정상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은 안 죽으니까 비가 높아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누가? 자연 선택인 거지. 됐어요? 자연 선택인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지금 자연 선택하고 있지. 우리나라는 됐니? 어떤 형질을 가지면 삶에 유리하니? 어떤 형질을 가지면 삶에 유리해? 어떤 삶을 가지면 유리하니 삶이야? 그래서 이쁘면 유리하지. 우리나라 삶에서 그지? 가장 유리한 형질은 뭐야? 이쁘면 유리하겠지. 선생님처럼 잘생기면 유리하겠지.
잘생기니까 되게 유리하단 말이야. 어디 가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단 말이야. 잘생겼으니까. 알겠어요? 못생기면 힘들어. 그래서 어디 가도 좋은 대우 받기 힘들잖아. 이럴 때 시선은 어딜 봐야 돼? 하늘 봐야 되나? 못생기면 힘들어. 알겠어요? 자, 간다. 자, 가자.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를 갖는 사람의 분포와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 비슷한 남모양 적혈구를 갖는 사람의 분포와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 비슷한 것은 남모양 적혈구가 뭐 된 거야? 자연 선택되었기 때문인 거야. 알겠니? 자연 선택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연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연이. 그래서 자연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연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연이. 자, 대표적인 자연 선택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자연 선택된 개체가 어떻게 돼? 살아남지. 그 살아남은 개체가 어떻게 돼?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 자연 선택된 형질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이 선택한 형질을 가진 아이들로 변화되어 가는 거야. 우린 그것을 뭐라 부른다? 진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이런 형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연 선택에 가장 잘 적응한 형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은 거란 말이야. 인간이 이렇게 잘 살아남았던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질이 가장 자연에 유리한 형질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분리했으면 죽었겠지. 자, 자연선택설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야. 그래서 이 자연선택설을 최초에 주장하는 학자가 다윈이라는 사람이야. 다윈. 그래서 다윈의 자연선택은 다윈의 진화론이야. 말을 잘못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거야. 다윈이라는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다윈이야. 그래서 다윈이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반복돼서 진화되었다고 설명한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 이게. 누구야? 기린. 알겠니? 기린. 그리고 작년에 모학교에서 이 순서대로 서술형을 썼더라. 알겠니? 이 순서 무슨 뜻이야? 자, 자연 선택설에서 진화론이야. 자, 누구? 다윈의. 자, 다윈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과잉 생산했어. 과잉 생산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새끼를 너무 많이 낳은 거지. 됐니? 개체들이 너무 많이 낳은 거야. 알겠니? 우린 기린으로 얘기하니까 됐니? 아프리카에서 기린이 너무 많이 생산된 거지. 됐니? 기린이 너무 많이 생산된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이 생산되면 변이 뭐지? 형질의 차이. 됐니?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겠지. 형질의 차이가 가장 다양할 거 아니야. 키 큰 놈, 키 작은 놈, 뚱뚱한 놈, 안 뚱뚱한 놈, 그지? 막 눈 좋은 놈, 눈 나쁜 놈, 뿔 달린 놈, 뿔 안 달린 놈, 뭐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뭐가 나타나? 형질을 가진 기린들이 나타나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야 엄청 봐. 과잉 생산하고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면 이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 인간 빼고 동물은 무슨 경쟁이 가장 심해? 그렇지. 가장 심한 경쟁은 뭐야? 먹이 경쟁이지. 모든 동물은 전부 다 뭐야? 먹이 경쟁을 통해서. 모든 경쟁은 서식지를 경쟁한다고. 동물들은. 그래서 먹이 경쟁과 서식지 경쟁과 배우자. 동물한테 배우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짝짓기라고 보통은 해. 알겠니? 이 책은 배우자라는 말을 썼는데 배우자 좀 이상한데? 동물한테는 배우자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이 책을 쓰신 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가 봐. 알겠니? 그래서 보통 모든 생물들은 뭐야? 먹이 경쟁, 서식지 경쟁, 짝짓기 경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과잉 생산된 개체들이 얘네들의 경쟁을 해서 여기 생존 경쟁을 한다. 뭐야 이거? 여기가 생존 경쟁이야. 알겠니? 됐니? 그래서 서식지하고 먹이하고 짝짓기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경쟁을 해? 생존 경쟁을 하는 거야. 생존 경쟁을 하겠죠. 나무는 왜 써놨어? 그러면 네모는 왜 써놨어? 자, 그럼 한다. 그럼 여기서 이 수많은 생존 경쟁 중에서 자연이 선택하는 거야. 뭘 선택하는 거야?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겠지. 우린 기린으로 배우니까 기린은 어떤 게 생존에 유리해? 어떤 애가 생존에 유리한 거야? 키가 큰 놈이 유리해? 키가 작은 놈이 유리해? 키가 큰 놈이 먹이 경쟁에서 월등히 유리하더라는 거지. 그럼 생존 경쟁을 해서 어떻게 돼? 키 작은 놈이 죽어. 옆에 있어, 책에. 내가 그리려니까 옆으로 잠깐 갔다 올게. 그러니까 이 말이야. 지금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여기 있는 거야. 즉 매우 자손을 많이 낳은 거야. 그럼 과잉 생산됐지.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야? 생존 경쟁하는 거야. 기린은 지금 무슨 생존 경쟁이야? 먹이에 대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나뭇잎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먹이 경쟁에 유리한 놈이 누구냐라는 거지. 먹이 경쟁에 유리한 놈이 누구야? 키 큰 놈이라는 거지. 키 큰 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먹이 경쟁에서 키 작은 놈은 죽고 키 큰 놈은 살아남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어때? 키 큰 놈이 살아남은 건 자연히 키 큰 놈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면 키 큰 놈하고 키 큰 놈하고 교배되겠지. 그럼 키 큰 놈하고 키 큰 놈하고 교배되면 또 키 큰 놈이 나오고 키 작은 놈이 나오겠지. 또 키 작은 놈은 죽고 또 키 큰 놈만 남아. 그럼 또 키 큰 놈들끼리 교배되겠지. 그럼 거기서도 키 큰 놈이 남고 키 작은 놈도 나오겠지만 키 작은 놈은 또 죽겠지. 그럼 또 키 큰 놈하고 키 큰 놈만 살아남겠지. 그럼 또 교배되겠지. 거기서 또 키 작은 놈은 뭐야? 또 죽겠지. 그렇게 해서 매우 여러 세대를 지나 보면 이제 더 이상 키가 작은 기린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니? 그리고 나머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기린은 최후적으로 키가 큰 놈만 나오는 거야. 이제 교배를 통해서 나올 때 키가 큰 놈만 나온 거지. 그러면 처음하고 완전히 다른 형질을 가진 기린 개체 종이 나오는 거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진화라고 하는 거야. 이걸 진화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뭐하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자연 선택되는 거야. 방금은 키 큰 놈이 되겠지. 그래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질. 기린은 키 큰 형질이야. 그래서 키 큰 형질 개체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자손을 더 많이 남겠지.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 중에서 또 어떻게 돼야 돼? 교배를 해서 그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되면 그 형질의 개체 비율이 높아지겠지. 키 큰 놈 남고 키 작은 놈은 조금 나오고. 하지만 키 작은 놈은 또 어때? 죽겠지. 또 키 큰 놈하고 키 큰 놈이 교배돼서 키 큰 놈 나오겠지. 이게 반복되면 더 이상 키가 작은 형질을 가진 기린은 나타나지 않겠지. 그럼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그걸 진화라고 배운다라는 거야. 그게 진화야. 그래서 유전과 진화가 됩니다. 이걸 순서대로 쓰라는 책이 있어서 다윈의 자연선택설의 진화론, 과잉생산 변이, 생존 경쟁, 자연선택, 유전과 진화되더라라는 거죠. 아주 쉬운 거죠. 아주 쉬운 거야.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 더 있지. 자연선택은 갈라파고스의 군도야. 이것도 되게 쉬운 거지. 우린 많이 배웠어. 됐니? 우리 지원이만 안 배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옛날에 지원아 이게 핀치새라는 애야. 핀치. 근데 이 핀치새가 어디에 살았어? 같은 섬에 살았어. 그냥 같은 섬에 살았다고. 같은 섬에. 그러니까 하나의 종인 핀치새야. 한 종이 한 종. 한 종의 핀치새지. 그런데 그 섬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하나의 섬이었던 게 여러 개의 섬으로 쪼개지는 거야. 여러 개의 섬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섬이었다가 여러 개의 섬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알겠니? 이래서 얘를 뭐라 그래? 군도라 그래. 군도. 도는 섬도자고 군은 뭐야? 여러 개의 집단을 군이라 그래. 그러니까 섬 집단으로 쪼개진 거지. 됐어? 그럼 여기에는 한 종이 살았는데 얘네들이 섬이 쪼개졌는데 쪼개지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여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어떤 섬은 먹이가 씨야. 아, 여기는 주로 씨가 많은 이 섬에는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주로 뭐야? 도토리 같은 거. 도토리 같은 것들이 많은 섬이 된 거지. 어이구 이 섬은 선인장이 많대. 선인장이 많대. 그 다음에 이 섬은 그래 곤충이 많대. 곤충이 많대. 곤충이 많대.
그러면 여기에는 씨, 여기는 뭐 있어? 선인장, 여기는 곤충이 되겠지. 그러면 같은 종인데 여기에 사는 핀치는 뭘 먹어야 돼? 씨를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 종류의 부리가 있어서 정말 여러 종류의 부리가 있었는데 얘는 이 섬에 살아남은 새는 이 씨를 먹는데 유리한 형질을 갖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부리가 긴 건 씨를 먹는데 불리해. 부리가 짧고 어때야 돼? 두툼해야 되는 거야. 두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형질을 갖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야? 부리가 작고 단단한 애들. 근데 선인장이 있는 곳은 어떻게 돼야 돼? 선인장은 뭐가 있어? 가시가 있지. 그러니까 찔리지 않고 먹이를 따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부리가 길어야 되는 거야. 부리가 길어. 그러면 이 선인장이 있는 곳에서는 부리가 긴 핀치가 살아남고 부리가 짧은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 죽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부리가 짧은 애, 여기는 부리가 긴 애들이 진화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이제 같은 핀치지만 서로 같은 종이야, 서로 다른 종이야? 종이 다른 종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야. 종이 나눠졌다는 건 이것도 핀치고 이것도 핀치인데 종이 나눠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교배가 안 되는 거야. 교배가. 알겠니? 그래서 처음에는 한 종류의 핀치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여러 종의 핀치새로 나눠져 버리는 거지. 됐니? 이렇게 해서 진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됐니? 이게 바로 뭐야? 다윈의 진화론이야. 자연, 선택, 설. 알겠죠? 자연 선택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연 선택. 그래서 진화론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서 내가 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이 어렵지 않죠? 진화론은 뭐 이런 데서 어려울 건 없어 보입니다. 쭉 해서 역시 문제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서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죠? 주말에 여기 풀어와야 돼. 내가 풀어줄 만한 건 없는데 한 문제 정도 내가 풀어준다면 선생님이 한 문제 정도 풀어볼까? 이런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 이 정도 문제는 낼 수도 있어.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 거야. 됐니? 답 내봐. 답 냈어? 맞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하하. 현기 고민이 많은 모양이네. 유철아, 답 몇 번이냐? 유철아, 또 철아. 현기야, 몇 번이냐? 2번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2번이라고 생각해? 에이, 그래?
재현아, 몇 번인 것 같아? 2번이라고 생각한다고? 4번이라고? 어딨어? 누가 4번이래? 아, 너도? 유철아, 4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수년 동안 동물 X에, 아, 여기 동물이야. X. 동물 X.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독성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X의 치사율이야. 아, 얘가 여기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모양이야. 바이러스가 들어올 모양이야. 됐죠? 그러면 바이러스에 의한 X의 치사율, 치사율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죠? 됐니? 죽는 정도야.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은 변하지 않았대.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바로 뭐야?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은 변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어떠한 유전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알겠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T1에서부터 T2까지 오는데 이 그래프를 분석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바이러스의 독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이 X의 치사율도 뭐하고 있어? 줄어들고 있는 거지.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니? 시간이 지나더라도 요 바이러스는 유전적 특성은 그대로지. 그러면 처음에 옛날에 T1일 때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돼야 돼? 됐니? 이 X가 다 죽었어? 대부분 죽었어? 그렇지, 대부분 죽었지. 하지만 살아남는 거 분명히 있어, 없어? 살아남은 거 있었겠지. 다 죽었으면 이 생물이 다 멸종됐겠지.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X가 살아남는 X가 많은 모양이야. 치사율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왜 그런 거야? 그치? 100마리 중에서 뭐야? 한 5마리 살아남고 95마리가 처음엔 죽었나 보지. 하지만 그 살아남은 애들끼리 또 뭐 되겠어? 교배가 되겠지. 살아남은 놈들끼리 교배가 되겠지. 그럼 또 살아남은 애들끼리 동물이야. X고. 됐니? 살아가. 근데 또 이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그 100마리 중에서 이번에는 10마리가 살아남았대. 옛날보다는 더 많이. 그럼 또 어떻게 돼? 아, 다 죽은 건 아니라 10마리 살아남았겠지. 근데 10마리 살아남았는데 또 걔네들이 어떻게 해? 또 교배를 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또 100마리가 됐어. 이 동물 X가 또 100마리가 된 거야. 됐니? 그럼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 알겠니? 그럼 이번에 어떻게 돼? 100마리 중에 한 50마리는 죽고 50마리는 살아남는. 그러니까 점점 살아남는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많아지는 거지. 그 살아남는 비율이 많아지니까 치사율, 죽는 정도가 작아지잖아. 죽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건 살아남는 개체가 많아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이 동물이 어떻게 돼야 돼?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면역력이 생기든 뭔가가 방어력이 생기든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독성의 정도가 점점 나에게 작아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감기 걸려서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알겠니? 무슨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죽었지. 또 요즘 뭐 감기 바이러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됐니?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교배돼서 우리가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건 안 죽어. 자, 갑니다. 기억. 바이러스의 독성이 낮아진 것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이야. 지문에서 뭐라 했어?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건 지문하고 말이 설명이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이 기억은 안 돼요. X 무리에서 바이러스의 저항성 유전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 바이러스에 대한 뭐가 이제 있는 거야? 저항성이 있는 애들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T1에서 T2일 때, 그랬더니 T2일 때가 T1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갖는 비율이 높아지겠지. 됐어요? 이것은요, T1에서 T3 아니네. T1에서 T2네. 그랬더니 동안 X 무리에서 바이러스의 저항성 있는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았어? 여기에 저항성이 있는 게 자손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치사율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동물은 이 바이러스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지. 죽지 않은 놈들만 살아남아서 진화됐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 문제가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수준의 문제야. 나머지는 뭐 그렇게 수준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죠. 나머지 뭐 기린 문제 이런 거 선생님이 안 해줘도 되겠죠? 주말에 여기까지는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풀어야 돼. 한 단원 더 나갈 생각이야. 아니, 한 단원 더 나가야 돼. 왜 그래? 에이, 아, 한준아.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한준아. 한준이 1학기 때는 1등은 맞았지? 2학기 때도 1등 맞아야지. 됐어요. 우리 쌍둥이도 어디가? 종쳐. 됐어요. 쌍둥이 미팅. 됐어. 우리 쌍둥이 1학기 때 전교 1등이었지. 2학기 때도 전교 1등 해야지. 전교 1등 그냥 하는 거야. 아니야. 쌤하고 같이 공부하면 당연히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하는 거야. 가자. 자, 여긴 너무 쉬워서 내가 해줄 건 없어. 그냥 한 번 또 읽어만 주고 갈게. 그러니까 과학이 감사한 건 뭐 일단원을 생물에다 배치해가지고 감사하지. 됐어요? 물론 이건 생물이고 앞에 지질시대는 지구과학이라고 해야 되겠지? 쉬운 게 앞에 배치되어 있어서 좋아. 자, 이번에는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아주 간단하지. 생물의 다양성은 아주 간단한 거야. 자,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거야?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다양해져야 다양성의 반대말이 있는데 다양성의 반대말이 뭐야? 단순화야, 단순화. 알겠니? 생물은 다양해야 좋아, 단순해야 좋아? 다양해야 좋아. 그럼 그 얘기부터 할까? 왜 다양해야 좋아? 왜 생물은 다양해야 좋은 거야? 그렇지. 다양해야 멸종되지 않았잖아. 알겠니? 봐봐. 사람이 키가 다 똑같고 사람의 몸무게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쉽게 멸종돼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키 때문에 어떻게 멸종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정말 큰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특정하게 환경이 딱 바뀌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한 개체들은 살아남을 거고 거기에 맞지 않는 형질들만 죽을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근데 모두 다 형질이 다 똑같아 버리면 다양하지 못해 버리면 어떤 특정한 환경이 오는 그 순간 싹 다 죽어버릴 수 있잖아. 대표적으로 옛날에 배울 때 뭐 있어서? 바나나가 그랬어. 알겠니? 바나나가 뭐야? 또 바나나 그러니까 발음이 세지. 바나나. 됐니? 바나나. 바나나. 됐니? 바나나는 뭐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바나나는 뭘 사고 있지? 유전적으로 다 동일해.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 바나나에 특정한 유전병이 딱 걸려버리면 지구상에 있는 바나나들은 전부 다 뭐 해버려? 다 멸종돼 버린다고. 왜?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유전적으로 다양해져야 되는 거야. 됐니? 멸종당하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그 생물의 다양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 그래, 뭐, 이건 뭐야? 지금 뭐라고 써야 돼? 생물의 다양성. 밑에다가 위에다가 생물의 다양성 밑에는 뭐라고 써야 돼 저거? 생물의 다양성인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뭐하러 저거 내물 써는 거야? 그래서 생물의 종이 다양하고 생물의 생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야. 말이 어려워. 네, 생물이 지닌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에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한대. 자, 우리 수업 타자. 자, 무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쉬운 문제인데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와서. 유전적 다양성 뭐야? 유전적 다양성 그럼 딱 하나만 모으면 되겠어. 뭘 봐야 돼? 그래. 같은 종내에서. 우리 같은 종이잖아. 인간이라는 같은 종이지. 근데 여기 뭐 하는 애도 있어? 키 큰 애도 있고, 키 작은 애도 있고, 까만 애도 있고, 하얀 애도 있고. 근데 우린 같은 종에서 다 뭐가 달라?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지.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 왜 그런 거야? 그 유전적으로 우리가 다 달라서 그래. 됐니? 이 한준이하고 선생님하고 뭐가 달라? 유전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하고 유전자가 다르니까 선생님 멋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덜 멋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알겠니?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유전자가 다른 거야. 같은 종에서만 비교할 수 있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사자하고 고양이하고 갖다 놓고 뭐라 그래? 유전적으로 다양해. 이딴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갖다 놓고 얘네들은 유전자가 다르다. 말이 안 되는 거 알겠니?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뭐가 다른 거야? 종이 다른 거야.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라. 알겠니?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봐봐. 바지락이야. 근데 같은 바지락 내에서도 껍데기의 무늬와 색이 다르대. 왜? 유전자가 다르니까. 뭐야 이거? 헬리코니우스의 나비래. 특정한 헬리코니우스라는 나비인데 그 나비들마다 날개 무늬가 색깔이 다르대. 그 같은 종에서 날개 무늬와 색이 다르대잖아. 이거 별 불가사리래. 별 불가사리라는 같은 종에서도 무늬와 색깔이 다르대.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성립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같은 종 내 형질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야. 알겠니? 같은 종 내 변이를 설명하는 거야. 됐습니까? 빨리 갈게요. 두 번째, 조금 넓은 의미죠? 종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종이 다양하다는 건 뭐야? 같은 환경에서도, 이번엔 환경이 같은 거야. 특정한 환경에서도 뭐야 돼? 여러 종이 있어야 돼. 이거 숲인 것 같은데 이 숲에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노루도 있고 얘 뭐야? 뭐 뱀도 있고 독수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이 다양해야 되는 거야. 왜 종이 다양하는 거야? 이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오지만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종이 다양해야 어떻게 돼?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이 어떻게 돼야 돼? 얽히고 설켜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종이 다양해야 한 종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다른 종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단 말이야. 근데 종이 단순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뭐 배웠니? 뭘로 했어? 내가 중학교 때. 메뚜기 할까? 메뚜기가 있고, 그랬더니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 잡아먹는 건 뭐야? 뱀? 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독수리가 있고, 그랬더니 이렇게. 종이 이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이렇게. 특정한 환경인데 메뚜기, 개구리, 뱀, 뭐 독수리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얘는 종이 다양하지 못한 거지.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개구리가 멸종당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어? 이 환경은 큰일 나겠지. 왜? 얘는 많이 증식되어 있지만 얘네들 다 멸종돼 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 단순화돼 버리면 어떻게 돼? 그 생태계는 어떻게 돼? 망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매우 다양해서 여기 개구리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맹꽁이도 있고 뭐 메뚜기도 있고 뭐 여치도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야 만약에 하나 특정한 종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위나 아래에서 다른 종들이 그의 기능을 같이 해주겠지. 그래서 종이 다양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종을 복원하려고 하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지리산에다 뭐 풀어? 반달곰을 풀기도 했지. 반달곰 됐어요. 그다음 또 뭐 또 했지 요즘? 토종 여우를 좀 풀어내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어? 우리가 살면서 조금 문제가 일으켜서 곰이 멸종당했고 여우가 멸종당했고 늑대가 멸종당했고 호랑이가 멸종당했단 말이야.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종이 다양했었는데 그걸 단순화시켜버렸겠지.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 지금? 그죠?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 멧돼지가 많지. 고라니가 많지. 즉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가 돼버렸잖아. 원래 그 위에 포식자들이 있었는데 인간이 뭐 해버린 거야? 멸종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복원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복원하고자 하는 거야. 종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쉽지. 뭐야? 이 종이 다양하려면 당연히 뭐가 다양해야 돼? 그렇지. 생태계 환경이 다양해야 되겠지. 종이 다양하려면 환경이 다양해야 되겠어. 뭣도 있어야 돼? 숲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됐어요? 그러면 특정한 환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환경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러 환경에 있는 종이 다양할 거 아니냐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계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거야. 생태계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거야. 생물의 다양성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식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무식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뻘을 메꿔서
뭘 만들어 그랬어? 그렇지. 지금 땅을 만들고 거기서 농사를 졌단 말이야. 알겠니?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돼? 가장 멍청한 거지. 왜? 이 뻘이라는 개체는 어떻게 돼? 우리 환경에 어마무시하게 소중한 자원이지. 물이 나와서 정화되는 거지. 알겠어?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 그걸 메꿔버렸단 말이야. 땅을, 농사질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다라는 거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환경의 다양성보다는 먼저 먹고 살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국민들은 일단 배가 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환경보다는 뭐 했다는 거야? 뻘을 메꿔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그게 맞는 거고 지금 시각으로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때 참 환경을 좀 보존해 볼 걸 하는 거지. 그걸 비난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야. 항상 맞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관을 가질 때 현재에 갖고 있는 주관으로 과거를 논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을 그 과거 시점으로 해석해서 잘했니 못했니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각으로 그 과거를 갖다 잣대를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과 무난한 대화를 하는 거지.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애들이 있지. 됐니?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선생님이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 뻘 같은 거 얘기하면 그때 멍청하게 왜 뻘을 메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뻘이 소중한지를 아는데 정말 그 당시에 뭐 어때 못됐다 잘못됐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인 거지.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니까. 근데 과거에는 뻘이 한 줄에 있어.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거야. 계속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 할 때도 많은 니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야. 어디 가서 누군가랑 토론한다든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 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어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그죠? 우리 생태계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생명 자체 소중함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 뭐야? 이 생태계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얻어 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산업에서 의식주를 해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 밑바탕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야? 환경으로부터 모든 걸 다 얻어 쓴단 말이야. 다. 의식주를 어디서 오는 거야? 생물에서 얻어내잖아. 옛날엔 옷은 어디서? 목화에서, 누에에서, 모에서, 양모, 양의 털. 그다음에 식량은 벼, 밀, 콩, 옥수, 사과. 됐니? 옛날 집은 주택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 환경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재료를 얻어낸 거야. 또 이런 헛수다 만들지. 그럼 지금은 다 만들면 되잖아요. 안 돼, 알겠니? 지금도 안 되는 거야. 섬유를 만들려면 이런 화학섬유, 이거 화학섬유지. 화학섬유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환경에서 얻어낸 거야. 이것도 원료는. 어디서? 석유. 너네 이름 옷가끔 다 석유에서 오는 거야? 그럼 그 석유도 뭐가 되는? 생태계 일종이란 말이야. 알겠죠? 생태계. 의약품. 이거 가끔 나오는데 버드나무에서 뭐야? 해열 진통제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르겠고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 산업용. 심미적 효과. 그렇지. 요즘 이게 가끔 나오긴 하는데 바로 뭐야? 생태계에서 뭘 찾아내? 심미적이라는 건 뭐야? 심미적이라는 것. 내가 가서 어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에서 인간은 먹을 걸 얻을 수도 있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라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야. 여기서 어려울 거 없죠? 없어야 돼. 없죠. 조팝나무? 조팝나무 뭔지 아냐? 조팝나무. 요즘 원주에 봄에 하얗게 피는 거 있어. 알겠니? 얼마 전부터 원주에 계속 저 조팝나무를 심는데 그래서 은행나무가 있었지. 되게 은행나무가 많았었다고.
그래서 은행나무가 쭉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 그 은행나무하고 은행나무 사이에다가 나무를 하나씩 또 심대. 그 조팝이다 알겠니? 그 여름에 보면 하얗게 꽃이 핀단다. 초여름에. 그 조팝이야. 그래서 언제 요즘 조팝나무 겁나 심어. 해열 진통제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머리 아프거나 그러면 이따 가다가 저 조팝나무 몇 개 씹어 먹으면 되니 머리도 좀 나을 수도 있어. 알겠니? 버드나무는 뭔지 알지? 버드나무는 알지? 버드나무가 있어. 이렇게 만든대. 자, 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있냐? 이런 걸 한 번만 읽어주고 갈게요. 생태계 뭐 있어야 돼? 다양성의 감소 요인이야. 아, 그렇지. 요즘 그렇다. 생태계가 다양성을 감소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하고 있는 거야. 쉬운 말로 해볼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생태계 파괴지 뭘. 근데 그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누가 돼야 되고? 그렇지, 인간이지. 인간을 제외하고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놈은 없어. 알겠니?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을 제외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람, 생물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다. 어떤 새끼가 손을 들더니 왜? 그랬더니 비버요 그러던데. 선생님 비버가 뭔지 잘 몰랐어. 비버가 뭔데? 그랬더니 뭐 미국이나 저쪽에 가면 그 새끼가 댐을 만든다며. 강에 댐을. 비버가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길을 막아버린다는데. 그 이 아래쪽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처음 알았어. 난 비버라는 동물을 몰라서. 그런 애도 있대. 알겠니? 그러지 말자. 자, 가자. 아무튼 최근 생태계 다양성은 다양한 원인으로 빠르게 감소하는데 대부분은 인간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서식지 파괴 및 뭐뭐뭐는, 쟤는 뭐뭐니? 서식지 파괴 및 뭐뭐뭐는 뭐야? 아, 단편화. 서식지의 단편화야. 서식지의 단편화라는 말은 옆에 있어. 자,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 이게 서식지지. 단편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의 큰 산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도로와 서식지 사이에 경계가 있겠지. 그럼 요 가운데를 생각해봐. 여기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깊은 산속이 돼버리겠지. 됐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인간이 길을 내버렸어. 짠 하고 이렇게. 길을 짠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보단 얘가 훨씬 더 어떻게 돼야 돼? 서식지가 단편화된 거야. 왜? 얘는 깊은 산속은 없어졌잖아 이제. 깊은 산속으로 뭐가 다녀? 차가 다녀버리겠지. 그러니까 아까 이럴 때는 요 외곽은 도로지만 요 안쪽에는 깊은 서식지가 있어서 깊은 서식지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살았겠지. 근데 인간이 여기다 길을 딱 내버리는 순간 전부 다 이 서식지가 어때? 도로와 가까운 면적이 돼버리겠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주 깊은 산속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멸종당해버리겠지. 됐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대관령. 됐니? 아주 대관령은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산속이었지. 근데 인간이 거기다 뭘 내버렸어? 그렇지, 도로를 내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옛날에는 동물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이 도로를 내버리니까 이제 어때? 여기 사는 동물이 여기로 못 오고 여기 사는 동물이 못 가야 되겠지.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대관령을 뚫어서 우리는 편리해졌을지 몰라도 거기에 사는 동물들한테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거지. 됐어요? 지리산 깊은 산속에서도 도로가 다 있다. 지리산 굉장히 깊은, 이야, 봤지? 스님이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목소리, 지원아. 카오스 말고도 학원 다니지? 그렇지? 어디 다녀? 그래, 수학 다니지? 수학 선생님보다 내가 더 훨씬 어때? 잘생긴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선생님 목소리가 훨씬 더 좋지? 그래. 선생님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쌍둥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애가 서서도 자. 얼마나 선생님 목소리가 좋으면 애가 서서 자. 알겠니? 이건 목소리가 좋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야. 알겠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좋으면 서서 잘 수가 없어. 야!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지리산에도 길이 나! 길이 지리! 이러면 서서 자겠니? 못 자겠니? 못 자지. 앉아서 자는 건 다 할 수 있어. 내가 야!
서식! 이래도 안 서서 자. 근데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서서는 재울 수가 없어. 네, 이런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서서도 재울 수 있어. 하, 하, 하. 알겠니, 지원아? 이런 목소리를 말하래? 울림이 있는 동굴형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야. 하, 하, 하. 노트북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나 서서 재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환경에 엄청난 또는 생물에게 엄청난 또는 생태계를 엄청나게 뭐 하는 거야? 파괴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내려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환경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알겠니? 반대를 하는 거야. 와, 뭐 산에 뭐지? 터널 뚫지 마라. 얼마 전에 어때 우면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서울에 그 우면산에 터널을 뚫려고 그랬는데 어떤 스님이 그 우면산에 도룡뇽이 살고 있대. 근데 거기다 터널을 뚫으면 그 도룡뇽이 멸종된대. 그래서 뚫지 못하게 그 스님이 거기서 뭐 몇십 일씩 단식하고 그러셨어. 알겠어. 그래서 결국엔 그걸 아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못 뚫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 못 뚫었는지 뚫었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그건 없어. 누가 잘못은 없는 거야. 그분은 뭘 더 우선시 두는 사람이고 환경을 더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이 길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경은 좀 파괴되더라도 사람이 좀 편리하게 도로를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산업이 좀 발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지. 누가 더 나빠요, 누가 더 좋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더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산업을 더 신경 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생물의 다양성 감소 요인이야.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불법 포획, 남획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인간이겠지. 이것도 불법으로 많이 잡거나 남획을 하거나 포획을 하거나 이러면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포획, 남획이 바로 뭐야? 호랑이. 일제시대 때 호랑이가 멸종당한 거죠. 왜? 그냥 있는 대로 때려잡았잖아요. 곰, 우리나라에 곰이 있어서 없어서 겁나 많았어. 멸종당했잖아. 여우 다 멸종당했잖아. 남획, 포획으로 인하여. 알겠어요? 여우도 그랬고 뭣도 있어. 늑대, 우리나라 늑대 많이 살았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늑대 굴이었어. 늑대가 아주 대단히 많았잖아. 근데 지금 산에 가면 늑대 없잖아.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남획과 포획이죠. 외래종 유입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외래종 유입. 생태계 파괴의 주성분이 외래종 유입이죠. 특히 뭐 이런 블루길이라는 어떤 물고기가 들어와서 됐니?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떤 생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뭐가 없어? 그렇죠. 천적이 없지. 쟤를 잡아 먹어야 되는지 잡아 먹지 못해야 되는지 모르지. 근데 이 새끼가 살면서 엄청나게 어때? 잡아 먹어버린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뭐 있었을까? 우리나라엔 황소, 개구리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 환경오염은 기후변화. 그렇죠. 기후변화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기후가 변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니?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시다.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이런 거. 생태 통로를 만듭시다. 길을 뚫을 때는 어떻게 돼? 그래도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생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길이라도 좀 만들어줘라 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태 통로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 요즘은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야. 도로를 낼 때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관령 갈 때도 보면 뭐야? 이제 터널이 되게 많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터널 뚫는 것도. 되도록이면 터널로 뚫으려고 하는 거야. 터널로 뚫으면 어떻게 돼? 생물들이 지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 그래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터널을 뚫을까 하는 거지. 비용이 많이 든대.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다양성, 이게 뭐가 돼야 돼? 국제적 노력이 뭐야? 아, 국제협약? 이거 국제협약이래. 국제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남사르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이런 거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만 보호할 게 아니라 니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무슨 협약을 맺어? 그렇지. 동식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외에 있는 생물을 못 들여갖고 온다. 근데 국제공항에서 못 갖고 들어와. 해외에서 어떤 식물을 샀어. 난초를 샀어. 알겠니? 또는 뭘 샀어. 털떼기를 샀어. 그거 갖고 못 들어와. 알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전에 한번 본 건데 그 해외 흙도 못 갖고 들어와. 해외 흙. 알겠니? 해외 흙을 못 갖고 들어온다고. 왜? 그 흙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게 있을까 봐 해외에 있는 흙도 못 갖고 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본 장면이 맞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갔다가 축구화를 갖다가 잘 세척을 안 하고 들어오다 걸렸어. 왜? 축구화 그 밑에 그 나라의 흙들이 다 박혀 있었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즘 어떻게 해야 돼? 강화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왜 그러겠어? 거기에서 어떤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국제적인 노력을 합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단원에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올 건 아닌데 뭐 나와야 되겠어? 지금 오늘 배운 거에서는 진화. 알겠니? 자연선택.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야? 생태계의 변화. 그러니까 많이 나올 건 아닌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나온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자,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주말에 풀어와야 돼. 82번을 갈게요.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82번. 짜잔. 이렇게 나오는 거야. 82번. 짜잔. 이렇게. 어디 갔어? 8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 따라보세요. 뭐야? 보기가 많다. 보기가 많대요. 보기가 많아. 어이구. 보기가 몇 개래? 아, 몇 개라는 말은 안 좋네요. 보기가 많다는 거지. 그냥 답은 하나인 게요. 보기가 많은 거지 답은 하나래요. 어우, 형제 짐 싼다. 그래, 잘한다. 짐 싼다. 우리 채민이 국어 수업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채민이 국어 수업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매 시간 하나씩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지? 했어? 뭐냐? 견아? 견아? 몇 번? 설마 몰라서 안 부른 건 아니죠? 몇 번? 형기가 다 부르자 그러면. 유철아 몇 번? 유철아 몇 번? 지원아 몇 번이야? 5번 맞아? 5번이 되겠죠? 왜 그래? 봐봐. 중심부 면적분의 가상자리 면적이죠? 가상자리 면적만 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중심부 면적까지. 그럼 여기에 가상자리 면적은 요것밖에 안 되죠, 요거. 근데 얘는 가상자리 면적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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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돼야 되겠지. 도로를 내버리면 가상자리 면적이 월등히 많아져 버리는 거야. 중심부의 면적은 매우 작아져 버리겠지. 그래서 중심부에 사는 생물들이 멸종당하는 거야. 알겠니? 가상자리에 사는 생물은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가 나에서보다 크가 안 돼야 되겠죠. 가장자리가 훨씬 누가 더 커? 나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2단원에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주말을 끼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는 풀어와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산화 환음 내가 문제 설명은 한 번 더 하겠지만 다음 주에 산화 환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약고는 이제 다음 주 문제 풀 때 보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제야, 영상 좀 꺼라.